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중등 어머님들, 그리고 또 초등 고학년도, 심지어는 초등 저학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막연히 불안해 하시는 국어 비문학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영역은요, 일단 그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우리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사례다라고 생각되는 어느 카페,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느 맘카페에서 어떤 어머님의 굉장히 걱정스러운 글을 읽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비문학 어떡하죠? 라는 질문, 걱정이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왜 비문학을 걱정해야 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초1 학부모가 비문학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뭔가요? 도대체 이거 저 너무 좀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냥 괜히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비문학을 걱정하신 게 아니고요. 그날따라 어느 학원인가 사교육 업체인가 뭐 패드학습인가 어디에서 비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초1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좋죠. 비문학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왜 그걸 초1 학부모가 불안해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 글쎄 뭐 사교육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의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마케팅을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가 저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제가 뭐라고 간단히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초1 비문학 걱정하실 때 아니고요. 초6 비문학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비문학을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문학을 준비하는 방법, 문학을 읽히셔야 돼요. 문학이 뭐죠? 이야기 글이죠. 이야기 글을 읽는데 왜 비문학이 대비가 되는 거냐? 글을 읽어내고 어떤 내용이든 글을 읽고, 즉 글자가 모여있는 문장을 읽고, 문장이 모여있는 문단을 읽고, 문단이 모여있는 한편의 글을 읽고, 그 글이 이해가 되어야 어떤 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만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글이 이해가 되어야 글의 내용을 묻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던지 없던지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건 모르겠고 요런 문제 유형에서는 요렇게 답을 찾아라 라고 요령을 알려주는 사교육도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진짜 기함을 토했죠. 네, 아주 뭐 말만 하면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이제 어느 지역의 어느 구,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요, 토플 이런 유형의 문제 답 찾아내는 방법, 그 요령을 달달달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암기를 시켜서 토플 점수를 기어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실제 그 학원에 보내본 엄마의 이야기라서 참 슬펐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문제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막연한 불안감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비문학은 원래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아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비문학의 배경 지식을 넓혀가는데 그 어휘를 다 넓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해요. 넓히면 얼마나 넓힐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네, 어른들이라고 할게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 모든 비문학 영역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들에 박학다식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애라도 박학다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박학다식하냐를 묻는 게 수능 비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비문학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이 비문학 영역의 테스트가 아니라 너는 이 문제를, 이 지문을 분명히 처음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내고 글을 이해한 다음에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라.
네가 정말 읽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주요 비문학 영역들의 지문에 나올 만한 그런 어휘들을 달달달 외우고 그 주요 내용들을 막 굉장히 많은 그런 양들의 지문들을 미리 읽게 만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게 만든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효율이 낮은 방법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유가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국어만 하나요? 네. 대학을 결정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고 못하고는 수학이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영역별로 쪼개서 그걸 외우고 있다? 배경 지식을 계속 넓히느라고 막 많은 그런 지문들을 수집하듯이 모아서 그걸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 네. 그럼 뭐 수능 국어 영역 하나 가지고 대학 갈 것 같으면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책, 문학 영역으로 문해력을 높이셔야 돼요. 글밥을 최대한 높이고 글밥을 최대한 높여가는 상태에서 어렵고 복잡한 책들에 도전하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떤 내용의 지문이든 만나기만 하면 읽고 이해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체계적으로 비문학 영역의 문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소위 말하는 독해 문제집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정해진 분량의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훈련,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해당하는 새 문제를 푸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보면요. 국어를 매일매일 비문학 영역을 훈련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수학과 영어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계속 수행평가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 국어 비문학 영역 하나 붙들고 이거를 계속 꼬박꼬박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적을 때는 한 번, 좀 여유가 있는 시즌에서는 한 3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비문학 영역 네, 지문 하나 하고 하나 읽고 문제 3개 푸는 거. 바쁠 때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지문 2개나 3개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독해 문제집의 수준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집들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학생 2, 3학년 정도 됐는데 독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고등학생 수준의 독해 문제집을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아이의 독해 실력에 따라서 그 교재의 순서를 높여간다, 단계를 높여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지만 감을 잃으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도움이 되는 방법, 무조건 도움이 되는 방법은 뉴스를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챙겨보는 거. 네, 그리고 뭐 과학 잡지나 수학 잡지, 시사 잡지 같은 거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그냥 이렇게 좀 재미삼아, 흥미삼아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외우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한 번은 잡지에서 한 번은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 비문학 영역의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빠작이라고 하는 문제집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거기에서 비문학 책이 또 얇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중학교 예비중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높여갔고요. 3학년 정도 됐을 때 만나는 이제 고등 수준의 독해 문제집은 저는 매3비를 풀고 있어요. 매일 3개씩 푸는 비문학이라고 해서요. 매3비의 예비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 비문학 영역이든 문학 영역이든 국어 시험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내려와서 쭉 와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뭔 소린지 기억이 안 나서 뭐야? 하면서 다시 올라가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쓰느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했으면 풀 수 있었을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훈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교재, 아이 마음에 드는 교재를 가지고 비문학 영역에 이 로드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